오늘은 동영상 강의로 그래페드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통계 분석법이랑 통계 그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라 아마 연구실마다 이 더 필요로 하는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했으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시작할게요. 프리즘은 그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학생 버전, 아카데미 버전이었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각 연구실에서 그 패키지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 가서 Try for Free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든 아니면 학부생들이든 이 아카데미 버전을 구매하는 것은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리즘은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엑셀이 있는데 왜 프리즘을 왜 써야 하냐. 예, 엑셀도 좋은 통계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툴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엑셀은 그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 쪽으로 더 많이 특화되어 있고,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들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집어넣을 때도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 적힌 대로 프리즘의 장점은 그래프의 레이아웃이 굉장히 단순 명료해서 그래프를 좀 예쁘게 만들기가 쉽다. 그리고 그래프가 되게 다양한 그래프의 세트가 다 알려져 있어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저가 사용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 메뉴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유저 프렌들리하다. 그리고 통계 분석이 굉장히 좋고 또 어떤 특정한 그래프를 논문에다가 그래프를 올릴 때 모든 그래프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그 통일성을 나타낼 때 굉장히 좋은 패키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하는 컬럼 그래프 그리는 거, 그룹 그래프 그리는 거, XY 그래프 그리는 거, 또 컬럼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 그리고 각각의 멀티플 컴피리선, 그리고 투웨이 아노바, 그리고 콜레이션 분석, 요 정도를 해볼게요. 자, 프리즘의 메뉴는 처음에 그 프리즘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그래프를 뭘 그릴 거냐, XY 그래프를 그릴 거냐, 컬럼 그래프를 그릴 거냐, 그룹 그래프를 그릴 거냐, 서바이벌 그래프를 그릴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고요. 또 여기 비디오가 있으니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컬럼 그래프부터 먼저 해볼게요. 컬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컨트롤과 트리티드 또는 A그룹과 B그룹을 단순 비교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다가 플랫의 민과 SD와 N을 알고 있으면 이걸 집어넣어도 되지만 저는 대부분 이 각각의 그룹별의 밸류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런 리플리케이트 밸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아주 심플하게 컬럼 그래프와 그룹 그래프를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컬럼 그래프는 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그룹들을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컨트롤과 A그룹, B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 그래프는 두 개 이상의 그룹 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 때를 그룹 그래프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그룹의 목과 트리트먼트, B그룹의 목과 트리트먼트 이었을 때는 이런 그룹 그래프를 그리죠. 물론 이제 이것도 컬럼 그래프로 못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룹 그래프로 그렸을 때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룹 그래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컬럼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는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그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그래프에 여기다가 리플리케이트 밸류를 집어넣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여기에 뭐 이런 그 데이터 테이블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나와요. 그러면 컨트롤에 값을 집어넣고 A의 약물을 처리한 그룹에 밸류를 적어놓고 B 약물을 처리한 그룹에 밸류를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데이터에다가 이 밸류를 적어놓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 그래프라는 그 세션 안에 같은 이 데이터 1과 같은 이름의 그래프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 이 데이터는 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요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는 거기에 커러스판딩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여기서 내가 이 표현법을 인디비주얼 밸류를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바이올린 플랫으로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민과 에러로 표현을 할 거냐, 그러니까 바그래프로 표현할 거냐,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민과 민 앤드 에러를 표현하려면 민 위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OK 누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스탠다드 에러민으로 뭐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논문에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선 여기에 Y축에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래프가 너무 그 밸류가 여기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만이다 라고 하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get and direction을 스탠다드 대신에 뭐 2개로 나눈다든지 3개로 나눈다든지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 디터민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그 밸류에 따라서 그래프를 정해서 이렇게 레인지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나는 그 Y축에 있는 여기 픽스를 세세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로 하든가 아니면 0으로 해놓고 이렇게 OK를 누르면 됩니다. 물론 여기 타이틀과 폰트를 정할 수도 있고요. 프레임과 오리진을 가보면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크기를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옵션도 여기 프레임과 오리진에 가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직관적이니까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려놓고 얘네들을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요. 통계 분석의 컬럼 분석에 보면 t-테스트라는 게 있고 원웨이 아노바라는 게 있고 또 뒤에 나오면 그룹 어나리시스 같은 데 보면 이제 투웨이 아노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다음 그림이 되겠네요. 자, 우선 t-테스트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t-테스트는 페어드와 언페어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페어드 그룹은 조금 놔두고 언페어드부터 설명을 할게요.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으면 표본 집단 A와 표본 집단 B의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방법이 t-테스트다. 그러면 이제 페어드와 언페어드의 차이는 뭐냐면 이 표본 집단 A와 표본 집단 B는 서로 다른 개체들이잖아요. 그죠? 다른 개체들이죠. 그러니까 요 한 명과 이 한 명이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관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언페어드이고요. 자, 이 A라는 사람이 뭐 어떤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어떤 약물들을 처리했었을 때 A-가 되었다. 또 B라는 사람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 또는 약물들을 처리했을 때 B-가 되었다. 이런 경우는 이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A와 A-, B와 B-, C와 C-의 변화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페어드 t-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보면 1, 2, 3, 4, 5라는 사람과 6, 7, 8, 9, 10이라는 A그룹과 B그룹의 전체적인 비교를 할 때는 언페어드 t-테스트를 하고요. 또는 그와 반대로 1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1-가 되고 2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2-가 되고 3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3-가 되었을 때 이럴 때는 페어드 t-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점을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t-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A그룹과 B그룹, 이 얘기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t-테스트와 원웨이 아노바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t-테스트는 반드시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할 때 t-테스트를 하고요. 원웨이 아노바는 3개 이상의 그룹을 할 때 원웨이 아노바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3개 그룹이었을 때 얘네들을 t-테스트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통계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두 그룹이니까 지금은 A그룹과 B그룹으로만 디파인을 했으니 여기에는 t-테스트를 사용을 하고 이제 OK를 누르면 자, 이게 다음에 페어드로 할 거냐, 언페어드로 할 거냐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언페어드로 하겠죠. 언페어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룹 전체의 평균과 그룹 전체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을 말해요. 이게 파라메트릭이냐, 난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옵션에 가보면요. 뭐, 원테일 t-테스트로 할 거냐, 투테일로 할 거냐, 또 컨피던스 레벨을 95%로 할 거냐, 99%로 할 거냐, 뭐 90%로 할 거냐,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자, 이건 unpaired t-테스트이고, 테스트 값은 컬럼 B와 컬럼 A를 비교했었을 때, p-value는 0.0001이고, 그러니까 이제 별표가 4개가 되겠죠. significant different 하니 yes, two-tail로 한 거죠.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래프에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프에다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누르면 여기 뭐 별표가 있잖아요. 여기 별표가 몇 개냐, 뭐 별 2개냐, 3개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unpaired t-테스트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 p-value에 대한 별표를 자동적으로 그려주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풀이면 편하죠. 여기 unpaired t-테스트에 뭐 p-value가 0.01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별이 2개가 나오고 0.001이다. 그러면 이제 별이 3개가 나오고 0.001 미만이다. 라고 하면 별 4개가 요것만 아이콘만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예쁘게 만들어야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선 X축에 이제 밸류를 적어 놓고 Y축에다가 이렇게 얘가 뭐 리스폰스다. 뭐 여기 A.U라고 하는 거는 arbitrary unit이라고 이제 한국어의 약자인데 뭐 단위를 몰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주로 AU라고 써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의 그림을 적당하게 편집을 하고 또 요거를 클릭을 하면 A그룹과 B그룹의 색깔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컨트롤 A그룹은 흰색으로 표현을 했고 B그룹,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눈에 잘 띄게 B그룹,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좀 더 직관적으로 예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를 좀 더 키워가지고 뭐 여기 크기를 일괄적으로 크게 할 때는 요 버튼을 누르면 일괄적으로 커지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크기를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크기로 자동적으로 커지게 글씨 크기와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그리고 요 아이콘은 여기에 프리셋된 컬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라 내가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여기서 정해져 있는 프리셋된 컬러를 이용하면 뭐 이 A그룹과 B그룹 또는 C그룹이 다른 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리고 에러바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에러바의 색깔도 정할 수가 있고요. 에러바를 양쪽에다 할 거냐, 위쪽에만 할 거냐를 표현할 수 있고, 에러바의 두께를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프에 min 플러스 SD로 할 거냐, min 플러스 SEM으로 할 거냐, 스탠다드 에러 민으로 할 거냐가 여기서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OK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개 이상의 그룹을 얘기할 때 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는 컨트롤과 A 약물 처리한 거, B 약물을 처리한 거. 그래서 이제 제목은 A, B와에 대한 드럭 이펙트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타이틀을 달았어요. 그럼 이제 얘를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원웨이 아노바를 하라고 그랬죠. t-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원웨이 아노바를 해서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정하고 OK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자, experimental design, repeated value, multiple comparison option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얘가 그 각각의 아까 페어드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로우라고 하죠. 이 하나의 로우가 컬럼별에 있는 로우가 이게 매치되어 있는 페어링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페어링 되어 있지 않은 거냐 물어보는 건데요. 페어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아노바를 사용할 거고 use ordinary 아노바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멀티플 컴패리선에 가서 자, 원웨이 아노바만 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 A 그 세 개의 그룹 중에 다른 그룹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값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p-value가 0.05보다 낮으면 여기에 세 개의 그룹 중에 다른 그룹이 있다 정도만 알려주지 뭐가 다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자, 뭐가 다르다, 어떤 그룹이 다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선 반드시 멀티플 컴패리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멀티플 컴패리선에 컨트롤과 A그룹과 B그룹만의 변화를 그 차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또 그게 아니고 모든 그룹에 대한 비교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옵션에 가보면 여기에 멀티플 컴패리선 테스트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셋되어 있는 계산법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터키, 레코멘디드 이거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봄페리노든 뭐든 이런 거 다 눌러가지고 다 챌린지 해보고 싶으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레커멘디드 내용 있는 터키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논문에다 사용할 때는 여기에 적었었던 내가 멀티플 컴패리선에 터키라는 멀티플 컴패리선 방법을 사용했어 라는 거를 반드시 메소드 부분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p-value의 범위를 여기서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자, OK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오디너리 원웨이 아노바를 했고요. 아노바 리설트가 세 개의 그룹에서 F 밸류는 이 세 가지 그룹 중에 다른 밸류가 하나가 다른 그룹이 있으면 F 밸류는 커지게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그 다른 그룹이 있다라는 거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그 또 시그니칸트가 다르면 이제 p-value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p-value가 0.001이면 그 유의미하게 다른 그룹이 뭔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다르다 이건 모르죠. 이 뭐가 다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선 반드시 멀티플 컴패리선이라는 요 윈도우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멀티플 컴패리선에 보면 컨트롤과 A그룹, 터키 멀티플 컴패리선 테스트를 했죠. 컨트롤과 A그룹, 컨트롤과 B그룹, A와 B그룹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과 A그룹은 다르지 않고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지 않고 컨트롤과 B그룹은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르고 A그룹과 B그룹은 시그니피컨트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어지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그 p-value를 나타내는 스타가 저절로 표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 그룹을 누를 때 여기에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p-value를 실제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 p-value에 따라서 우리가 디파인은 한 별값을 보여줄 거냐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뭘 하나에 따라서 OK 누르면 표현 방법이 자 이렇게 p-value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p-value 넘버. 그리고 아니야 나는 별표로만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별표를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아주 쉽게 A라는 약물을 처리했었을 때는 컨트롤과 반응이 차이가 없고 B그룹을 처리했었을 때는 컨트롤과 반응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A그룹과 B그룹, A 약물에 처리한 효과와 B 약물에 대한 처리한 효과는 유의미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자, 이제 그룹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룹 그래프는 컬럼 그래프가 아닌 그룹 그래프를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싱글 밸류를 했었을 때는 위 걸 누르고요. 그 얘네들은 내가 n수가 몇 개냐, 샘플의 n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그룹에, 목 그룹에는 4개의 값이 있고 B그룹에도 4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엔터에 4가지 리플리케이트 밸류를 집어넣는다 라고 이제 여기 숫자를 표현하면 되죠. 이게 6개면 6이라고 이제 바꿔놓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민하고 SD하고 n값을 알면 이거를 사용하면 돼요. 크리에이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A그룹에다가 A그룹과 B그룹의 그 약물들을 처리했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본 결과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목에서도끼리 A그룹을 비교하고 약물을 처리했었을 때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고, 아까 전에 내가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지면 이 그래프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달라요. 이런 그래프는 어떤 약물들을 처리했었을 때 A와 B 그룹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적합한 그래프이고요. 이 그래프는 약물들을 처리했었을 때 A그룹에서 나오는 반응과 B그룹에서 나오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살짝 다르죠. 예,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물들을 처리했었을 때 나오는 그 변화에 집중을 뒀다면 이거는 A그룹과 B그룹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에 집중을 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내가 논문에다가 작성한 내용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네들을 트랜스포즈 XY라는 거를 옵션을 주면 이 그래프를 왔다 갔다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내가 그 XY 그룹, A 그룹과 B 그룹의 약물 처리했었을 때 나오는 값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여기에 insert 맨 위에 있는 메뉴의 insert에 new analysis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여기 창이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에 transpose x and y라는 걸 클릭을 해요. transpose x and y를 클릭을 하고 그룹 데이터 테이블, 컬럼 타이틀 오리지널 테이블 그리고 나머지를 바꾸지 않고 그냥 OK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놔두고 원웨이 아노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 트랜스포즈 XY는 그때 XNY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투웨이 아노바를 설명을 하면요. 원웨이 아노바와 투웨이 아노바의 차이는 여기에 원웨이 아노바 같은 경우는 밸류는 하나고 얘네들에 대한 그 파라미터가 이 그룹이 다르다라는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원웨이 아노바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경우는 파라미터가 이 그래프를 읽는 파라미터가 A그룹과 B그룹 그룹이 다르다라는 파라미터 하나랑 또 얘의 리스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웨이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있으면 이 컬럼은 그룹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로우는 목과 트리트먼트로 차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기억을 해야 하냐면요. 이제 투웨이 아노바를 해볼게요. 투웨이 아노바 A그룹과 B그룹 OK 누르고 그러면 팩터 이름을 적으라고 해요. 여기 팩터에 자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컬럼은 그룹이고 또 로우는 트리트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OK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멀티플 컴피리선을 누르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만 A와 B 그룹만 비교할 거냐 또는 트리트먼트 간에만 비교할 거냐 라는 걸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몽땅 다 비교하세요 라고 이제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compare or each or mean 뭐 이거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OK 누르면 그리고 이제 옵션에 가보면 얘네들을 이 멀티플 컴피리선 하는 방법을 뭐로 할 거냐, 뭐 터키로 할 거냐, 봄페류로 할 거냐 등등등등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셔널 리설트, 내러티브 리설트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면 논문에다가 어떻게 쓰라고 얘네들이 문장을 만들어줘요.
예, 그러면 이제 훨씬 그 분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 누르면 다음과 같은 값을 알려주는데요.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컬럼이 그룹이고 로우가 트리트먼트에 대한 경우를 말해요. 그랬더니 여기 오디너리 아노바의 결과는 2A 아노바의 결과는 뭐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의미가 있느냐 또 그룹 간의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요 인터랙션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값을 알려줘요. 그리고 멀티플 컴패리선에 가면 각각의 그룹별로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그 의미 있게 같냐 다르냐에 대한 값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별표를 저절로 그려주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별표가 저절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이 그래프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시그니컨스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이라이트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의미는 트리트먼트를 했었을 때 A그룹과 B그룹의 반응이 달라요 라는 것만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여주고 이것만 보여주고 논문에다가 하이라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라이팅을 하면 돼요. 예, 아시겠죠? 나머지 표현하면 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건데 그럼 이 부분은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는 N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X and Y를 트랜스포즈해서 본 경우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컬럼은 아까와 다르게 컬럼은 목과 트리트먼트. 이제 컬럼이 트리트먼트가 되고 로우가 이제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그래프는 A그룹과 B그룹이 트리트먼트가 됐었을 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를 하이라이트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A그룹에서는 의미가 다르고 B그룹에서는 약물 처리했었을 때 의미가 그 non-significance NS로 떴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디스크립션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경우가 뭐냐에 따라서 트랜스포즈 X and Y를 그룹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여기 옵션에 터키 그리고 나러티브 리설트라고 하면 이렇게 뭐 어떻게 적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아까 컬럼은 트리트먼트, 로우는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내용을 뭘 적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그룹과 여기 나와 있는 트리트먼트의 값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겠죠. 이것들 내가 이제 현명하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XY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엑셀에 프리즘에서 그냥 XY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어지는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하기가 좋은 게 이런 XY 그래프와 리니어 그래프를 헛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문에서도 간혹씩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이 리니어 그래프를 가지고 XY 그래프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다른 겁니다. 네,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XY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에 있는 숫자의 밸류의 웨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거는 10이라는 웨이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10이라는 거는 10이라는 밸류가 있는 게 아니고 10번째 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밖에 없어요.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다음과 같이 내가 이제 여기 1부터 그 2까지만 있고 여기 3, 4, 5, 6을 없앴어요. 그리고 10만 표현하고 또 10에서부터 20까지 숫자를 통째로 없애고 20만 표현하고 또 이제 40까지 40에 있는 값만 표현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10만큼, 20만큼, 40만큼 떨어져 있는 XY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똑같은 거를 리니어 그래프에다가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1과 2, 이거는 칸 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리고 10이라는 거는 10이라는 밸류가 웨이트가 없이 세 번째 칸에 그냥 표시가 되죠. 예, 그러면 이 벌어지는 정도가 여기는 1에서 1과 10의 벌어진 밸류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엄격하게
타임 디펜던트한 변화를 보거나 농도 디펜던트한 변화를 보는데 적합하지 않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X축의 의미, 타임 디펜던트, 도스 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X축의 밸류가 밸류로서의 웨이트가 있는지에 없는지에 따라서 있으면 반드시 농도 디펜던트, 시간 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XY 그래프를 그려야지 리니어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이 XY 그래프에서 나오는 밸류도 투웨이 아노바를 사용을 해서 이 멀티플 컴프레션 가가지고 이 A그룹과 B그룹이 각각의 시간별로 어떻게 다르냐를 보는 방법으로 어떤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A그룹과 B그룹에서 그로스의 차이가 나느냐 또는 A라는 트리트먼트가 그로스를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 나러티브 리설트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멀티플 컴패리선 보면 각 타임 포인트별로 그 트리트먼트를 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를 보면 자, 이거는 TCGA라고 하는 그 캔서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TPX2라는 유전자랑 MDM2라는 유전자, 그리고 사이클린 B1이라는 유전자가 각 환자들별로 값들 쭉 나열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TPX2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과 이 두 유전자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 이제 XY대로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만들어진 값을 그냥 쭉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이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것도 표현값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을 로그 10으로 이제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예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이제 눈으로 봐도 그 TPX2라는 유전자와 사이클린 B라고 하는 유전자는 환자 샘플에서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게 나오죠. 그런 반면에 MDM2라는 유전자는 콜레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산술적으로 표현을 해서 정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XY 그래프를 가서 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하게 되면 되는데요. 이 코릴레이션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TPX2라는 유전자와 MDM2의 유전자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R 밸류는 높지 않죠. 예.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R 스퀘어 값도 굉장히 낮게 되죠. 그리고 P 밸류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 얘기는 TPX2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값과 MDM2라는 유전자의 익스프레션 값은 서로 코릴레이션 되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반면에 TPX2와 사이클린 B라는 유전자는 R 값이 상대적으로 높고 R 스퀘어 값도 높고 P 밸류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별표가 뜨잖아요. 그러면 TPX 유전자와 사이클린 B1의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은 상당히 높은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X축에다 뭘 두냐에 따라서 Y축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를 두고 쭉 나열한 다음에 이 A라는 밸류와 그 나머지 Y축에 있는 밸류들과의 콜레이션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기 XY 그래프에 가서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밸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이게 프리즘에서는 서바이벌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캔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KM 플랫을 많이 그리잖아요. 케플란 마이어 플랫이라고 하죠. 케플란 마이어 플랫을 그릴 때 러 데이터가 있으면 프리즘을 이용해서 서바이벌 그래프도 예쁘게 그릴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 만들어서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약물들 농도별로 리스폰스 커브를 그리고 싶다. 이니비터 또는 그 아고니스트에 대한 도스 리스폰스 커브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XY 그래프를 그려놓고 난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려놓으면 아주 멋있는 이 KD 밸류와 그 KD 밸류까지 알려주는 굉장히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 시간 날 때 프리즘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막 눌러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